시간이 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는 스마트시티에 대해서 논하고자 나온 게 아니고 마곡을 땅 팔려고 나온 사람입니다. 관심 있게 봐주시고, 저희가 지난 몇 년 동안 마곡을 잘 팔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끝으로 마지막 남은 땅이 뭐가 있는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첨단 산업, 그 다음에 R&D 거점 이렇게 하면서 처음 마곡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실제로 지금 한 150개 정도의 기업이 들어왔는데 R&D가 제대로 되느냐? 저는 그 학교에 있던 교수로서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금도 그렇지만은 R&D 예산이 만만치 않습니다. 1년에 한 20조쯤 쓰고 있는데 그 R&D 제안 썼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유사 사례에 대해서 쓰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술이 아닌 유사한 사례가 있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연간 20조를 쓰고 있는 게 현실이고, 마곡의 경우도 제가 가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참 슬픈 현실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은 마곡에서는 좀 깨부시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마곡 산업단지 관리단에서 R&D를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거기에서는 유사 사례가 있어야만이 지원을 하는 그러한 일은 없게 지금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마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통계가 나와 있는데 한 6천 세대가 분양하고 임대로 지금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주 인구까지 합치면은 한 50만 명 정도가 활동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도시라고 할 수가 있고, 특히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 전체로 치면은 이미 평균 연령이 40세를 넘은 지가 꽤 되는데, 여기서는 상당히 젊은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 활기찬 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은 이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점차 이제 중요하게 돼가는 그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이제 마곡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공항 두 개하고 굉장히 가깝습니다. 특히 김포공항하고는 2km밖에 안 떨어져 있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그 포텐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전반적인 추세가 도시 안의 공항을 키우는 걸로 지금 대도시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경도 그렇고 타이페이도 그렇고, 예전에 조금 소홀히 했던 도시 내부의 공항을 키우고, 이제 그것들이 늘어나는 프라이빗 제트, 그러니까 개인 항공기에 대한 수요, 그 다음에 지금 사실 세계에서 가장 고밀한 지역이 인천공항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 반격인데, 비행기로요. 그게 이제 거기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100개 이상이 있죠. 그런 상황에서 마곡이 서울 전체로 보면은 지금 서쪽에 치우쳐져 있지만, 그런 환경에서 보면은 상당히 중심적인 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요성이 점차 이제 커질 걸로 보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게 전략적인 노충지로서 서울시가 마이스를 생각을 했었어요. 아까 R&D하고 마이스,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거기서 그걸 가지고 컨벤션이나 여러 것들이 활성화되는 마이스를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여기 옆에 보시면은 며칠 전에 지난달에 마이스 시설에 대한 우선 협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 우선 협상자 선정의 조건이 마이스 시설을 줄이는 걸로 땅을 사가는, 상당히 아이러니컬한 일인데, 우리는 마이스를 육성하지 않는데 실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땅 파는 걸 2번을 실패하고 지난달에 팔았는데, 마이스 시설을 줄이는 걸 전제로 해서 이 땅이 지금 이미 나와 있죠. 저 롯데 컨소시엄에 팔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향후 보완해야 될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이스가 지정해 놓고 여기서 컨벤션 뭐 어느 정도 면적으로 해라 라고 해가지고 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고, 시장에서 이미 그걸 받지 않고 있다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05년부터 이제 마곡 지구가 그동안 쭉 개발이 됐었고, 주택은 이미 이제 완료가 됐고요. 땅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오늘 프레젠테이션의 말미에 그걸 좀 보여드리겠고, 초기에 이렇게 도시계획을 해놓은 걸 보면은 처음에는 그 지방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마곡을 대했던 것 같아요. 이 보면은 필지 규모도 꽤 크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나라 그 산업단지 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규모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마곡 같은 데는 저는 지금도 이 전문가로서 볼 때는 이거보다는 더 필지 규모가 작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현행 법 때문에 이거를 정리를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마곡에 있는 이 평당 땅 가격이라든가 들어오는 업체 수준을 볼 때 향후에 이건 역시 지금 개선돼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게 초기 워터프런트 계획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바뀐 겁니다. 왼쪽에 있는 거는 저로서는 뼈아픈 것 중에 하나인데 2005년에 국제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때 지원을 했었는데 제가 냈던 게 2등 났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소원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등 난 계획도 취소가 됐어요. 그래서 그때 2005년에 했던 국제 공모안들은 지금 마곡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그리고 지금 마곡은 이 처음에는 여기 보시듯이 이런 워터프런트가 마곡 도시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그래서 선착장이 있고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이게 습지로 바뀌고 그 주변이 식물원이 되는 이런 공간.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한 절반 정도를 지금 메꿨죠. 그렇게 이제 바뀐 계획안을 지금 현재 마곡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SH가 굉장히 멋진 그 식물원을 오픈을 했었고 지금까지 한 300만 명 정도 다녀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동안 뭐 150개 정도의 기업이 유치가 됐어요. LG 사이언스팜, 뭐 롯데코른 쭉 많은 기업들이 들어왔고 강소 기업들도 많이 들어왔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 기업들이 절대 안 만나는 거죠. 만나질 않아요. 저희가 계속 만나달라고 여기 많이 오셨죠? 잘 안 만나요. 보안이나 이런 거. 그래서 저희가 그런 공간, 그 다음에 그런 이벤트를 계속 만들어 드리고 있는데도 특히 이제 대기업에서 문을 닫는다든지 못 들어오게 카드가 있어야 온다든지 상당히 아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꽤 오래전에 저 학교에서 그 공학관, 엔지니어링 스쿨을 설계할 때 그때 이제 그 다른 나라 어떻게 하나 보려고 뉴욕하고 보스턴에 있는 몇 개 엔지니어링 스쿨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쪽 교수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가장 아이디어가 많이 얻어지는 공간이 어디냐? 라는 질문에 되게 예외 없이 복도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복도에서 아이디어가 얻어집니다. 엘리베이터 앞이나. 그래서 저도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얻어지고 전혀 다른 분야의 사람들끼리 모이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얻어지고. 그래서 설계할 때 복도에 일부러 화이트보드 쫙 붙였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뒤에 효과적이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런 공간조차 지금 없어요. 바꾸게. 참 현실적인 문제인데 굉장히 아쉬운 점이고 하여튼 저희도 그걸 숙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업들이 여기에 쭉 들어차 있는데 그런 기업들 간에 교류가 별로 없다는 거 이게 지금 아쉬운 점이 되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니까 SH가 주도가 돼서 마곡에 이제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있고 그거의 이제 일부를 오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앞에서 발표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스마트시티에 대한 개념 정의는 전 세계적으로 뭐 100개, 200개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게 스마트시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현행 법에 UCT에서 하라고 해놓은 것들 거기 플러스 알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곡 UCT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것들을 당연히 기본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추가로 하고 있는 것들 중심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건물이 지금 통합관제센터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곡의 여러 상황들이 쭉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이나 안전, 그 다음에 교통정보 뭐 이런 것들을 쭉 통합관제센터에서 모아서 지금 컨트롤하고 있고 이게 이제 내년에 마곡이 내년 말에 완공이 되면은 자치구로 넘어가야 되는데 자치구에서 이거를 받을 수 있을지는 저희 좀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전략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시면은 저 CCTV 같은 것도 저희가 최신형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시간과 비용이 꽤 많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자치구에서 받을지 안 받을지, 받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이거 외에 서울식물원 주변으로 이제 20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H에서 생각하는 스마트시티는 생활 밀착형 서비스, 그러니까 대형 인프라라든가 이런 걸 좀 제쳐두고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자라는 부분으로 20개를 선정해가지고 이걸 하고 있고, 이걸 꾸준히 이 서비스 숫자하고 퀄리티를 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만 보여드리면은 식물원에 이제 메시망을 깔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어린아이 잃어버렸다든지 아니면은 식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게 지금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이는 게 그 디밍 서비스니까 뭐 이건 뭐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이나 차량이 가까이 오면은 가로등 켜지고 뭐 꺼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정보 주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이는 게 태양광. 이건 이제 에너지공사 사장님 오늘 오셨는데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곡 전체적으로 지금 그 절감하고 있는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꽤 많이 있고, 거기에 보이는 에너지 저장 장치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만들어 놓은 게 공공 와이파이하고 특히 이제 미세먼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폴 있죠? 지금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미세먼지 센서가 구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마곡의 저기 위에 오른쪽 상단에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보시면 거기가 설치 위치가 되겠고, 여기서 이제 미세먼지 측정을 합니다. 미세먼지 측정을 해서 미세먼지가 나쁨 뭐 이런 걸로 나왔을 때, 물론 이제 데이터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 나쁨으로 나왔을 때 이런 포그가 뿌려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제 이거 벌써 한 몇 달 됐는데 지금 주택단지에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곡은 이제 도시 전체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비교적 꽤 좋아요. 왜냐하면은 저 센서를 달아놓고 저게 나쁨일 때 그 입자, 그러니까 저 수증기 입자가 포그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조음 또는 보통으로 오는 데까지 보통 한 20-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아까 앞에 보여드렸듯이 이 동그라미, 그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 포그를 점차 확정을 하고 있고, 이제 이게 또 이렇게 조명하고 합쳐지면 또 상당히 다른 느낌이 납니다. 직경이 한 60m 정도 되는 마곡 광장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한 행사 같은 거 하고 있는데 이 조명하고 포구하고 합쳐지면서 또 다른 뭐 느낌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마곡의 소위 생활 밀착형 스마트시티를 지금 진행을 해주고 있고, 뭐 이거 하면서 마곡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4차 산업혁명에 뛰어드는 스마트시티 서울의 잠깐 새로운 비전이 영상 시작됩니다. 한번 보시겠고요. 스마트 엠벨리. 동부가 일일 비즈니스 시대를 여는 서울 서남권의 중심. 여기는 마곡 스마트 엠벨리입니다. 미래 지향형 자족적 복합도시 스마트시티로 변화된 도시 인프라가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도시 문제를 해결해갈 서울형 스마트시티의 출발점입니다.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도시를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 엠벨리의 모든 공간은 나날이 진화하는 스마트 솔루션으로 시민과 더 가까워집니다.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서울식물원과 2개의 전철역이 자리하는 마곡 광장은 스마트시티 서비스가 구현되는 엠벨리의 중심입니다. 누구나 편리하게 도시공간을 누릴 수 있는 맞춤형 공간 복지도 엠벨리 안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상이 됩니다. 엠벨리 마이스 복합단지는 스마트시티 인프라와 시너지를 발휘해 스마트 마이스 산업이라는 또 하나의 동력을 창출합니다. 연구개발과 창업지원 중심의 스마트시티로서 개방, 공유, 융합의 가치를 구현해가는 엠벨리.
모두가 꿈꾸던 스마트 시티, 스마트 엠벨리가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창출하며 21세기 도시 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나갈 것입니다. 자, 이제 끝으로 남은 땅 알려드리겠습니다. 놓치기 전에 사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올해 초에 3월 달에 아까 그 동영상하고 몇 가지 PT 자료 가지고 그 미핍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된 이제 전문가들 또 개발업체들 시행사들 한 25,000명 정도가 깜에 모이는데 매년 거기 가서 이제 PT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로 굉장히 많은 문의가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빨리 사가시기 바라고요. 자, 그 전에 먼저 이제 보여드릴 게 간략히 이제 오늘 주제가 마곡이니까 마곡만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외에 SH에서 추진한 스마트시티가 두 군데가 더 있어요. 하나는 고덕강일이 되겠고 하나는 이제 얼마 전에 도시재생 뉴딜 경제기반형으로 선정된 홍릉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릉은 바이오 산업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전략을 마련해 가고 있고 마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IT 업체들 중심으로 생계가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덕강일은 시민 참여를 위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셜 스마트시티라는 이름하에 그 이제 내년 말부터 이제 입주인데 여기에는 뭐 특별히 그 기업체나 이런 게 없어요. 다만 시민들이 스스로 배워가면서 이거를 바꿔나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리빙랩 중심의 공간들을 많이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SH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겠고 관심이 있으실 이제 남은 땅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행사에서도 많이 오셨죠 오늘? 예. 자, 이건 아쉽게도 팔려버린 마이스 복합단지인데 그 밑에 좋은 땅이 있어요. 여기 저 파란색으로 된 게 마이스 복합단지가 되겠고 그 밑에 이제 보라색으로 된 게 전략적 유보지로 해가지고 아직 팔 시기는 우리가 결정을 안 했는데 꽤 큰 면적을 지하철역 아주 가까운 곳에 팔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이스 복합단지는 위에 이제 보시는 조감도대로 저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걸로 보고요. 저 안에 여러 가지 컨벤션이나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연구 기능과 함께 들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게 R&D 단지인데 이거는 제가 눈이 안 좋아가지고 조금 앞에 가서 보면서 할게요. 안 보이네요. 자, 여기 보시면은 빗금침대 있죠. 빗금침대가 먼저 저것도 노란 부분 보이세요? 이게 식물원 옆에 제일 좋은 땅입니다. 식물원 옆에 호수가 있고 그 호수 옆에 길주각에 저희가 명소화라고 명명한 곳을 팔려고 합니다. 7개 블럭이 있으니까 늦기 전에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빗금 쳐진 데가 지식센터. 이거는 민간에게 팝니다. 그리고 빨간 부분은 이미 지금 팔렸는데 저기는 뭐냐면은 저희가 투자합니다. SH가 투자해서 공공지식센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저희가 공급하는 게 뭐냐면은 숙소. 그래서 SH가 한 모델 중에 도전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타트업들이 들어와서 먹고 자고 하면서 일해보시라 이러한 공간인데 저기는 이제 돈이 안 되는 곳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SH가 그냥 저렴한 임대료만 받고 사람을 끌어오기 위한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도전숙 운영하고 나머지 이제 빗금치 공간들은 7개 필지죠. 7개 필지가 연속적으로 지금 매각을 할 겁니다. 땅이 얼마 안 남았어요.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생각은 내년에 이 완공에 입주에 내년 완공일에 맞춰서 저희 그 마곡에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서로 간에 소통하면서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마곡이 정말 세계 최고의 그 아이디어 밸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할 테니까 오신 분들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